어느 나라든 역사상 가장 잔혹했던 권력의 중심지가 있었습니다. 화려한 궁궐 뒤편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암투와 생존의 싸움이 벌어졌죠.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그 지옥 같은 곳에서도 누군가는 끝내 살아남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사랑도 정의도 아닌 오직 살기 위한 의지였죠. 오늘은 명나라 시대 자금 서원으로 팔려간 수천 명의 소녀 중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2살에 팔려가 25살의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이것은 첩으로 살아야 했던 그녀의 처절한 생존기입니다. 1570년 어느 봄날 12살 소녀가 흙바닥에서 놀고 있을 때 검은 마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비단 옷을 입은 남자가 내려 소녀의 치아와 발을 살폈죠. 마치 가축을 고르듯이요. 그리고 은화 한 자루를 던져주고서 소녀를 데려갔습니다. 마차가 덜컹거리며 떠나갈 때 어머니의 울음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12살이라는 나이는 아직 머리를 제대로 따을 수도 없을 만큼 어린 나이였어요. 마차 안 공기는 말똥과 땀 냄새로 가득했고 배가 뒤틀렸지만 그것이 배고픔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죠. 궁궐의 후궁, 하람은 황제의 사치를 위한 공간이었지만 그곳에 갇힌 여성들에게는 생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곳이었거든요. 겉으로는 황금빛 벽과 비단 커튼으로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지만 그 안에서는 매일 생존을 위한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어요. 드디어 소녀가 탄 마차가 붉은 색칠을 한 거대한 궁궐문에 도착했습니다. 자금성에 도착한 소녀는 가장 먼저 검사를 받아야 했어요. 차가운 눈빛을 가진 환관들이 옷을 벗긴 채로 피부와 발을 세밀하게 살폈죠. 한 소녀는 코가 약간 휘어져서 집으로 돌려보내졌고 다른 소녀는 발이 너무 작아서 전족을 할 수 없다며 거부당했습니다. 통과하지 못한 소녀는 그나마 운이 좋은 편이었어요. 진짜 지옥은 검사를 통과한 뒤부터 시작되거든요. 검사를 통과하면 가장 먼저 전족, 즉 발묶기를 해야 했습니다. 발가락 뼈를 일부러 부러뜨려서 연꽃 모양으로 만드는 고문이었어요. 작고 아름다운 발이 미의 기준이었던 시대였으니까요. 소녀들은 몇 주 동안 비명을 지르며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그 후로는 평생 절뚝거리며 걸어야 했죠. 한 걸음 한 걸음이 뼈에 칼을 꽂는 것 같은 고통이었지만 그게 바로 아름다움의 대가였던 거예요. 다행히 그 소녀는 간신히 검사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실크 벽과 속삭임으로 가득한 미로 같은 후궁에 들어가게 됐어요. 하람에 들어간 소녀의 첫 직무는 차를 따르고 바닥을 닦는 일이었습니다. 고위 첩들은 신참을 마치 벌레 보듯 했어요. 차를 너무 천천히 따르면 대나무 막대기로 손가락을 맞았고 한 방울이라도 쏟으면 하루 종일 굶어야 했죠. 실수는 체벌이나 죽음을 의미했거든요. 빠르게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궁궐이 아니라 전쟁터였고 얼굴 외에는 아무런 무기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궁궐 안에서는 모든 여성이 적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첩이 황제의 총애를 받기 위해 경쟁했어요. 친구처럼 다가오는 여자도 믿을 수 없었죠. 언제든 상대를 밟고 올라서려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옥 머리핀을 한 소녀가 다른 첩의 빚을 훔쳤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던 일도 있었어요. 그 소녀는 변소 청소를 하게 됐고 소문을 퍼뜨린 첩은 황제 앞에서 미소를 지을 수 있었죠. 가장 무서운 건 사라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난주 경비병에게 시시덕거리다 걸린 어떤 소녀는 환관에게 끌려갔어요. 비명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완전히 사라졌죠. 그날 밤 연못의 잉어들이 맛있게 먹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귀족에게 술을 쏟은 첩은 궁전 바닥 밑에 묻혔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진위는 알 수 없지만 이런 소문이 끊이지 않았던 게 하람의 현실이었죠. 1년이 지나 소녀가 13살이 됐을 때 자금 성 안뜰에 갇힌 채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실크로 덮인 감옥이었죠. 벽은 금빛으로 반짝였지만 공기는 제스민 향과 공포로 가득했어요. 전족한 발로 절뚝거리며 걸어야 했는데 한 걸음 한 걸음이 뼈에 칼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름다움은 고통을 의미했고 고통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였어요. 큰 기회가 찾아온 건 화후의 연회에 불려갔을 때였어요. 비단 옷을 입었지만 그건 보상이 아니라
또 다른 시험이었습니다. 생사를 가르는 무대였죠. 귀족들에게 술을 따르는 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황제의 어머니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녀의 시선은 마치 목을 겨누는 칼날 같았어요.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떨림, 지나치게 뻔뻔한 눈빛 하나로도 목숨이 날아갈 수 있었죠. 그날 밤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황제가 온다는 신호였죠. 가슴이 북처럼 뛰었어요. 황제가 자신을 선택한다면 첩의 지위로 올라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음 숙청 때 쓸모없는 존재로 버려될 테니까요. 소녀는 가마에 실려 황제의 방으로 옮겨졌습니다. 묶인 발은 아무 쓸모가 없었고 비단 커튼이 수위처럼 흔들렸어요. 문이 닫히고 황제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드리웠고 눈은 포식자처럼 반짝였죠. 소녀는 무릎을 꿇었어요. 황제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벨벳으로 감싼 칼날 같았습니다. 제발 부탁한다는 말이 명령이었죠. 소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그가 다가오는 동안 온 신경을 곤두세웠어요. 실패는 단순히 수치가 아니라 죽음을 의미했으니까요. 15세가 되자 소녀는 하람의 규칙을 완전히 익힌 유령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매일 누군가가 사라졌고 그녀는 다음 차례가 자신이 아닐까 늘 두려웠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감정조차 숨겨야 했죠. 생존은 선택이 아니라 숨 쉬는 법이 되어 있었습니다. 16세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임신을 한 거예요. 하지만 마냥 좋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첩의 지위를 얻을 수 있었지만 그건 동시에 등에 표적을 그리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옥비녀를 한 첩 하나가 소녀를 모함했어요. 소녀가 자신의 차에 독을 넣었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사실이 아니었지만 하람에서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죠. 소녀는 황제의 어머니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얼굴은 묘비처럼 차갑고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어요. 충성심을 보여라. 그렇지 않으면 궁전 아래 어둠 속에 영원히 묻히게 될 거라는 경고였죠. 환관의 채찍이 허공에서 맴돌았어요. 기적적으로 하인 한 명이 소녀를 보증했습니다. 그녀가 차를 깨끗하게 따르는 걸 봤다고 증언한 거예요. 살아남았지만 메시지는 분명했죠. 누군가의 거짓말 하나로도 목숨이 날아갈 수 있다는 걸요. 아들을 낳았을 때 궁전은 발길질 당한 벌집처럼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남자 상속인이 된 아들을 낳은 것은 소녀를 건드릴 수 없는 존재로 만들 수 있었지만 동시에 아기의 머리에는 표적을 그리는 것과 같았어요. 요람에 독을 넣었다는 소문이 돌았고 소녀는 밤마다 깜짝 놀랐겠죠. 개울물 소리에도 칼이 있을 거라 생각하며 잠에서 깼어요. 첩으로 임명되었을 때도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지옥의 한 계단을 올랐을 뿐이었거든요. 더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뜨리려는 힘도 강해졌어요. 유일한 동맹인 또래 친구가 음모를 경고했습니다. 옥비녀 첩들이 남자 한 명에게 뇌물을 줘서 소녀를 반역죄로 몰아넣으려 한다는 거였죠. 반역죄는 처형을 의미했고 소녀뿐 아니라 소녀의 아들까지 죽는다는 뜻이었어요.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충성스러운 하녀에게 금머리핀을 건네며 음모를 폭로하도록 했죠. 옥비녀 첩들이 끌려나갔고 비명소리가 궁궐에 울려 퍼졌어요. 소녀는 살았지만 대가가 따랐습니다. 아들을 아는 손이 떨렸어요. 승리할 때마다 적이 더 늘어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18세가 되었고 소녀는 여전히 살아남았지만 게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소녀들이 도착했어요. 더 젊고 더 예쁘고 모두가 소녀의 자리를 갈망하는 눈빛이었죠. 황제의 시선이 움직였습니다. 소녀에겐 아들이 유일한 방패였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궁전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숙청에 대한 소문이 들렸죠. 첩이 너무 많고 쌀이 부족하다는 이유였어요. 지난번에는 수백 명이 굶어 죽었다고 했습니다. 소녀는 아들을 더욱 꼭 껴안으며 다음이 자신이 아니기를 기도했어요. 22살이 되었을 때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황제가 아팠고 궁궐은 혼란에 빠졌어요. 경쟁첩들이 소녀가 마법으로 황제의 건강을 저주했다고 비난하며 그녀를 벼랑으로 몰았습니다. 마법 혐의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어요. 소녀는 돌로 된 안뜰로 끌려갔어요. 사형 집행인의 칼날에 달빛이 반사됐죠. 무릎을 꿇는 동안 아들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황제의 어머니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백하지 않으면
아들도 함께 죽는다고요. 목이 재처럼 말랐지만 부인했습니다. 기도했죠. 충성스러운 하녀 단 한 사람만이라도 실마리를 찾아주기를요. 칼날이 맴돌고 차가운 공기가 목에 닿았어요. 그때 하녀 하나가 편지를 들고 뛰어왔습니다. 진주 귀걸이를 하는 첩이 거짓말을 했다는 증거였죠. 그녀가 약초를 소녀의 방에 심도록 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황제의 어머니가 잠시 멈췄습니다. 칼날은 소녀가 아니라 거짓말을 한 여자에게 떨어졌어요. 비명은 짧게 끝났고 피는 쏟아진 잉크처럼 고였죠. 살아남았지만 아들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어요. 소녀는 위험을 무릅쓰고 아들을 먼 사촌에게 몰래 보냈습니다.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는 선택이었지만 아들만은 살려야 했으니까요. 전염병이 더 심해졌습니다. 소녀는 기침을 하기 시작했고 폐는 불씨가 가득한 것처럼 타올랐어요. 궁궐 의사들은 후궁을 신경 쓰지 않았죠. 25세가 되었을 때 몸은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발은 감염되었고 오랜 세월 무릎을 꿇어서 관절은 아팠어요. 폐는 질병으로 손 쓸 수가 없게 됐죠. 그녀는 더 이상 황제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여자가 그 자리를 차지했어요. 그녀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던 곳에서는 이젠 새로운 여자의 웃음이 들렸죠. 그녀의 존재는 희미해져 갔지만 흔적은 남겼어요. 아들은 살아 있었고 숨어 있었고 어쩌면 자유로울지도 몰랐으니까요. 어린 소녀들을 훈련시켜 하람에서 살아남는 법도 가르쳤습니다. 힘들게 배운 기술을 전수한 거예요. 얇은 이불에 누워 있을 때 열이 몸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궁전 안에서는 여전히 비단이 흔들리고 칼날이 갈리는 소리가 들렸죠. 결코 단순한 첩이 아니었어요. 왕조의 불꽃 속에서 타오른 또 다른 불꽃이었던 거예요. 죽음보다 앞서 지혜를 발휘하던 그림자였고 문을 두드린 존재였죠.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지만 단 한 사람, 그녀의 아들만은 살아남았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끝까지 지켜낸 유일한 승리였습니다. 짓밟으려는 세상에서 희망의 빛을 보여준 거죠. 명나라 자금성의 하람은 수천 명의 여성이 겪어야 했던 지옥이었습니다. 12살에 팔려가 평생을 감옥 같은 궁궐에서 보내야 했던 이 소녀 같은 여자들이요. 황제의 총애를 받기 위해 서로를 밟고 올라서야 했고 하루하루가 생존을 위한 싸움이었죠. 발은 부러뜨려지고 몸은 학대당하고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존재였어요. 궁궐의 후궁들은 겉으로 보면 화려한 삶을 살았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하루하루가 생존을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서로를 속이고 모함하고 때로는 사랑조차 이용해야 했죠. 잔혹한 억압 속에서도 끝내 꺼지지 않았던 건 살아남고자 하는 의지였습니다. 아름다움이라는 이름으로 고통받고 충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되었지만 고통 속에서도 사랑을 꿈꾸고 절망 속에서도 사람답게 살고 싶은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인간의 추함이자 동시에 인간의 가장 강한 본능이었습니다.